자, 선물시장의 근본적 이해는 장사하며, 우리가 거래하는 거죠. 이 장사하며 차익을 남기는 순수한 매매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은 양방향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또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도 똑같은 원리죠. 예. 그런데 또한 레버리지와 관련하여 어떤 면에서는 도박의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선물시장에 대한 매매자의 성품과 기질도 관련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전번에 유튜브에서 그 시골국수 이야기, 그분이 선물 옵션으로 해갖고 약 14억인가? 이러면서 제가 한번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와이프가 시골 국수를 하고 있죠. 예, 국수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과거 행적을 봤더니, 상당히 도박적인 기질이 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외 선물은요, 이 도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옵션은 또 더 그렇죠. 그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가 매매만 한다면은 여기 말한 순수한 매매 기능 이런 것만 갖고 있다면요 적절히 훈련하고 하면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충분히 있습니다. 진짜 즉 선물 시장에 대하는 매매자 마음의 자세다. 내가 도박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질이 이렇다면요 이건 도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도박 행위는 어떠냐? 도박사들은 전문적인 기술과 도박에 대한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컨트롤하며 이게 이제 정신적 자본이겠죠. 게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시련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이것은 비단 트레이딩 시장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트레이딩이라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평범한 보편적인 진리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심리적, 정신적 자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물시장은 기술적 분석, 그게 차트 분석이죠. 차트 기술 바탕 위에 정신적 자본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정신적 자본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돈보다도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 이 말이에요. 특히 해선시장,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선시장은 심적인 기능이 더욱더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자본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돈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특히 선물시장은 가격의 변동성이 큰 종목과 유동성, 풍방 거래량으로 인해서 기대 수익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한 탐욕으로 인해 손실 볼 가능성 또한 크지요. 선물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는 워낙 유동성이 커. 그래서 수익의 기대도 커. 반대로 매매를 잘못 오판했을 때는 손실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 그 말이에요. 자, 현실적으로 보면 선물시장도 사회의 한 현상인 파레토 법칙이죠. 파레토 20대 80이 적용됩니다. 자신이 20%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트레이더 자신의 의지와 마음에 달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답은 여기에요. 딴 거 없어요. 예, 간단합니다. 자,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 그 다음에 뚜렷한 신념이 있다면 이것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 답은 간단하죠. 성공적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아예 이러니 지속적인 훈련, 노력, 집념 가지고 아예 성공에 가는 길에 그냥 못을 박아버려야 돼.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국 트레이더들이 성공하는 사례를 보면요, 꾸준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손에 쥐게 된 사람이죠. 보통 이제 미국의 레이저 구단을 인수할 정도라면 우리나라 몇백억이 아닙니다. 몇천억입니다. 이런 것을 추세 추종 전대요. 헨리라는 분이에요. 헨리. 존 W. 헨리인가? 네,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미국에는 추세 추종자가 엄청납니다. 그 수익이.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연봉만 거의 5조 이상 됩니다. 5조. 자,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얼마를 벌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요, 자신이 호황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노력했는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어떠한 시련, 많은 시간과 시련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앞서 결론을 말했지만 매매자 자신이 선물 시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기술, 차트 분석을 익히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게 이제 심리죠. 그 다음에 정신 무장을 갖추는 거, 갖추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게 기술과 심리겠죠. 심리는 자연적으로 해소되며 성공한 트레이더로 향할 것입니다. 먼저 기술을 익혀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이 어느 정도 익히면은 심리와 동시에 같이 훈련을 해라.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해외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훈련을 같이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다. 여기 마지막 말,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행동이 나와. 그래서 훈련도 행동의 연료죠. 행동함으로써 자기가 쌓게 되고,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실의 두려움이나 망설임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전부 훈련 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트 기술이 부족하거나, 차트 기술이 부족하니까 심리도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시장은 곧 차트입니다. 그러면 그 차트를 잘 아는 거, 그것은 훈련밖에 없다. 물론 단서 저항으로 거기에선 조건이 있죠. 올바른 차트, 지지와 저항이 분명한 차트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훈련하는 길이, 그것 이외의 길이 없다. 얼마나 단순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선물시장에 접하는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